김기현 신임 대표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어려운 선거 치르셨을 텐데 그동안 많은 선거 치러보셨잖아요. 이번 선거 얼마나 어려우셨었나요? 사실 당내 선거도 하고 또 일반 대중선거도 하고 여러 선거를 치러왔습니다만 이번 4명이 경합하는 경선에서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1위로 확고하게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3분의 후보들이 합세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사실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 사실 그 같은 당이 아니고 당을 달리한다 그러면 또 강하게 이게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어차피 우리가 같은 당이기도 하고 선거를 마치고 나면 원팀을 해서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최대한 참고 억누르면서 해나가느라고 사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예. 네. 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과반 득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가면서 과도한 그 네거티브 또 뭐 아니면 말고식 흠집 내기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반복이 되니까 아마 우리 당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당이 그동안의 당내 리더십 혼란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또 자기들끼리 내부에 서로 간에 삿대질하고 예. 싸우는 모습 그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모아진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저희 득표율도 4명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52%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다. 저는 그것이 당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 두 후보, 천하람 후보 외에 뭐 한교안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을 텐데요. 당내 화합을 이제 많이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어떤 뭐 숙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제가 각 지역별로 합동 연설을 할 때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저 앞에서 연설하시면서 저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도 제가 현장에서 연설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대통합으로 원팀으로 가겠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마음을 비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더 찾아뵙고 말씀도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제를 나누셨습니다. 야당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실 전망이십니까? 지금의 야당이 사실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포퓰리즘 법을 압도적 다수라는 그걸 근거로 해서 거의 국회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지 저는 사실 민주당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양심을 가진 의원들이 더 이상 이재명 지키기를 할 수 없다. 민생 챙기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든 민주당 지도부가 민생 챙기는 일에 우선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의 힘을 통해서 민주당을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당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좀 만나실 의향은 있으신죠? 만날 의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라도 만나야죠. 예.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든 수사는 수사지만 민주당 내에서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한은 그걸 존중해야죠. 여당 대표가요. 그러니까 정당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정당법인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당장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치열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전문가들 나와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임명할 수 있는 핵심 당직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대변인. 지금 뭐 구상이 좀 있으신죠? 밝혀줄 수 있나요? 이제부터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생각은 가진 것은 있습니다만 외부에 아직 의논해 본 바가 없어서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가게 되면 그러면 총선을 이기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대통합으로 가되 일 잘하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데 또 큰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조건이 일이군요. 일 잘하는 조건. 예. 네. 자, 당선 후에 연설을 하실 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안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먼저 또 생각하고 계시는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현안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계획을 왜 하느냐? 일자리 때문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국내 자본을 말할 것도 없지만 외국 자본도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네. 기업이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 걷어내야 됩니다. 반도체법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저렇게 뭐 각종 뭐 정부 보정을 왕창 준다고 하면서 예. 우리 기업들이 거기 투자하도록 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을 왜 외국으로 내보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는 아주 밀당하는 그런 애정이 넘치는 부부관계가 될 것입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기탄 없이 개진하고 그래서 밤샘 토론을 할 때 하더라도 예. 결론은 하나로 만들어서 원보이스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힘든 선거 치르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신임 당대표 당선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말씀을 또 듣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